존슨, 뒤를 봐, 새끼야. 아유, 씨. 뒤를 보란 말이야. 존슨. 뒤에 따라오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걔 잘라주고, 만들 때 만들어야지. 내가 지금, 데이비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지금, 훈련하다가 다친 것 같은데, 누가, 밤탱이를 만들었냐고. 소니! 네,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무딘데요? 때렸어야 되는데. 걷어내야죠. 그래요, 벤 데이비스. 데이비스 아니었으면 이것도 먹었습니다. 벤 나바로. 제가 항상 벤 나바로라고 부르는데, 벤 데이비스가 정말 웨일스의 저 칸나바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 키가 크지 않은 센터백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위치 선정과 투쟁심과 또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는 벤 나바로다. 떨궈주고, 포로, 슛! 이런 중거리 슈팅. 뭐 박수를 치고 앉아서 네가 때려놓고 지금. 뭐가 좋다는 거야, 지금. 네가 벌려서 공을 잡고 존슨이 안으로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소니가 오른쪽으로 빨리 벌려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패턴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뭐 중거리 슈팅 때리고 앉았어. 로빈슨, 뻥. 이렇게 뻥 차고 리턴 주고 얼마나 쉽게 가냐는 거야. 풀백 주고 앞에 주고 바로 뒤로. 바로 그리고 히메네스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폈다. 이호업이 슛 먹어. 골대. 골대. 이게 축구지. 몇 번에 한 4-5번의 패스만으로 바로 골대까지 가잖아. 뭐 비스만트 주고 받고 막 이거 빼도 돌렸다가 누구 하다가 맡기고. 뭔 개짓이냐고 포스텍 축구 이거. 전술이 없어요, 전술이. 이게 바로 전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메이션은 짰지만 세부 전술. 선수들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선수들을 각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패턴 플레이의 구조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전술이 없다. 무전술 축구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테쿠글루, 축구를 지금 뭘로 너무 쉽게 보고 있어. 철학만 가지고 축구가 되느냐.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다른 감독들은 뭐 철학이 없냐고. 다른 감독들은 뭐 재밌는 축구 안 하고 싶냐고. 재밌는 축구 하고 싶으면 플럼 축구도 충분히 재밌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베르너 접고 때려. 베르너 뛰어 올리고 슛 골. 와 이거 뭐죠? 베르너가 이런 미친 크로스를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슈팅 빼고 다 잘하는 모두를 속였어요. 베르너가 여기서 로빙 패스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존슨 더 뛰어. 존슨이 전방 압박 너무 대충 뛰고 있어. 뭐 산책하고 있냐고 지금. 산책도 경보를 하고 있어. 네 젊은 놈 새끼가 이제 빨리 뛰어야지. 손흥민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뛰는데 이 불성실한 놈아. 이워비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 이 뭐야 이게 허수아비냐고. 내려가서 공이 뒤로 못 나오게 막아줘야지. 존슨은 뭐 방향전환이 안 돼. 이놈 새끼는 수비의 기본이 안 돼 있어. 중심을 딱 낮추고 이렇게 막는 게 아니지. 이렇게 낮춰야지 어디든지 이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인스타이로 들어올 건지 바깥으로 뺄 건지 이렇게 움직이란 말이야. 이 새끼야. 존슨 뛰어.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뛰어. 강하게 압박하라고. 뭐 이렇게 뛰고 있어. 이렇게 뛰냐고. 왜 이렇게 뛰라고. 이렇게 미친 듯이. 왜 이렇게 뛰는 거냐고 지금. 한강에만 가도 더 존슨보다 잘 뛰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뭐지 진격의 거인들이냐고 지금. 뭐냐고 이게. 존슨 크로스. 무기력한 거. 무슨 어떤 생각이 없는 크로스. 이 뭘 어디다가 주고 자고 찬 건지. 맨날 머리를 감싸주고 있어. 맨날 머리를 감싸줘.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을 다시 하고 연습을 하라고. 맨날 아쉬워해. 반성하는 척하지. 그거 거의 뭐 면피하려고 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레이 살렸어요. 그레이 좋아요. 그레이 치고 파울이죠. 파울롬이야 뭐야. 파울롬으로 바꿔야겠다. 팀 이름을. 더럽게 파울하고 있어 지금. 포로 뒤로 빼주고 존슨. 여기 생각이 없는 패스. 뭐야 이게 이 새끼야.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감독의 전술 대결에서 토트넘이 풀럼에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토트넘이 지금 많은 부상 선수들로 인해서 후반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었다라고 감독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 경기 후반전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특히 동점골을 내준 상황과 동점골 이후 수적 우위가 된 상황에서의 경기의 대응력을 봤을 때는 선수 개인 퀄리티를 넘어서 팀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축구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부분은 분명히 철학적으로 중요하고 다만 그 자부심의 근거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더 이길 확률이 높은 이겨야 하는 팀의 축구를 승자의 축구를 보여준다는 것에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승자의 축구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축구가 아니냐.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식 공격 축구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뚜렷한 방향성, 전략적인 선택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오늘 경기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기록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51%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에 밀렸던 점유율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풀럼이 한 명의 퇴장 선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대5의 점유율이 나왔다는 것은 풀럼을 상대로 토트넘이 꽤나 많이 공을 빼앗겼다라고 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후반전 운영을 총괄해서 보더라도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지만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65골이었고 풀럼의 기대 득점은 1.16골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럼은 확실하게 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빅찬스도 토트넘이 2개, 전반 후반 각 1개씩이었는데 풀럼이 전반전 1개, 후반전 2개로 총 3개의 빅찬스를 기록을 했어요. 빅찬스 기록 기준으로 보더라도 3대2로 풀럼이 이겼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 내용상 한 명이 퇴장당한 풀럼이 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는 거고요. 슈팅 숫자 14대8로 풀럼이 더 많았고 토트넘은 프레이저 포스터의 골키퍼 선방이 5번이나 나왔어요. 그 자체가 정말 토트넘은 이번 경기 1대1로 비긴 게 다행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토트넘이 코너킥 7개를 얻었고 프리킥 14개를 얻었는데 그 세트피스 기회 안에서 물론 드라구신의 헤더를 통해서 조금 위협적인 모습들이 나왔지만 드라군이 그 정도로 좋은 헤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드라구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득점에 근접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준비된 세트피스, 지능적인 세트피스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아쉽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드리는 이 수비의 문제, 존슨에 대해서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공이 넘어왔어요. 풀럼의 공격이 왼쪽으로. 그때 이제 왼쪽 풀백인 로빈슨이 공을 잡았죠. 그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했던 이워비가 이제 사이에서 침투를 합니다. 침투에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이워비를 막아야 하냐? 로빈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더 수비 위치에 내려가 있는 포로가 로빈슨을 막으러 가야 돼요. 안 막으러 가면 이 선수가 자유롭게 크로스를 올리든지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으러 갔어요. 그래서 로빈슨을 포로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포로를 통과해서 이워비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존슨이 따라오는데 이 따라오는 존슨도 보세요. 왜 이렇게 천천히 오고 있어요? 빨리 와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중앙에는 드라구신과 데이비스 그리고 우독이 들어와 있죠. 사르 그리고 비수마 내려왔어요. 모두가 수비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존슨이 이워비가 돌아서지 못하게 킥이 방출되지 못하게 잘 막아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 공을 그냥 빠뜨리고 마는 거예요. 포로가 같이 와서 붙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다시 로빈슨에게 공을 줄 수 있고 로빈슨이 편하게 이 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로의 위치는 이워비를 막으러 함께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존슨이 확실하게 이워비가 돌아서지 못하게 이워비가 공을 빼내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공을 빠뜨리면서 케어니에게 공이 연결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물론 비수마가 빨리 나가서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뭐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케어니가 슈팅을 때릴 때 뭐 사르가 몸을 던졌어요. 사르가 나와서 몸을 던져줬죠. 그러나 이 슈팅이 워낙에 강력하고 정확하다 보니까 구석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팀의 실점은 한 명 한 명씩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 잘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복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존슨이 이워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상황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토트넘이 포로의 곁에서 수비의 문제가 드러났던 것은 포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포로를 커버해줘야 되는 존슨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존슨의 이날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았다라는 면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면서 뭐 후반전에는 왼쪽 사이드로 갔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공간은 거의 안 갔단 말이에요. 존슨이 왼쪽 사이드에서 손흥민 선수 앞쪽까지도 압박을 많이 해주면서 여기를 좀 채워줬으면은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플레이의 변형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저희도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토트넘이 베르너, 손흥민, 존슨의 트리톱을 100%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플레이의 안정성 측면 존슨이 결국에는 본인의 유일한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하긴 했지만 패스 성공률이 63%에 불과했고 세 차례의 크로스 패스 연결한 것도 뭐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이날 시도한 크로스가 연결되지 못했지만
크로스의 질적인 면들은 손흥민 선수는 받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질이 좋았는데 존슨은 이 크로스가 기억이 남을 정도로 어떤 장면들이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존슨의 부진이 이날 경기 토트넘의 경기력 부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물론 토트넘은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와 맞물리면서 순위 자체에 큰 하락은 없었어요. 승점 20점,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20점이 되면서 7위의 순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튼과의 경기를 4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19점이 되면서도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프리미어리그의 이제 중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제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맨시티가 2위로 다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이 결과에 따라서 아스널이 이제 2위 자리를 지키게 될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첼시가 또 에스턴 빌라의 3대0의 완승을 거두면서 3위 자리에 또 올라 있고요. 브라이튼의 돌풍이 지금 4위. 지금 물론 맨시티의 결과에 따라서 5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챔스권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노팅엄도 이 높은 위치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20점인데 브렌트포드도 20점, 그리고 맨유 19점, 풀럼도 19점, 뉴캐슬 19점, 에스턴 빌라 19점, 본머스 18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본머스가 이제 토트넘의 다음 라운드 상대잖아요. 토트넘과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머스와의 경기도 토트넘이 이제 이기지 못한다거나 혹은 패배할 경우에는 바로 순위가 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 풀럼과의 홈 경기 무승부는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한 모든 대회 무패를 15경기로 늘리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 대결이었던 풀럼 원정 패배에 이어 무승부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들어와서는 마르코 실바 감독과의 전술 싸움에서 확실하게 밀리는 경향성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 양팀 선수들의 평균 포메이션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놨지만 이 왼쪽 영역이 죽어버렸다. 이 왼쪽 영역이 왜 죽었느냐? 포로가 이쪽으로 들어와 줬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조금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슨도 사실은 포로와 존슨이 함께 섰을 때 어떤 전술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공격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왼쪽에 베르너, 손흥민, 메디슨 같은 경우는 상대의 테테의 피지컬한 수비라든지 디오프의 또 힘있는 수비에 좀 막히면서 또 루키치도 터프하게 몸을 던지고 막아내면서 공간을 좀처럼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뒷공간을 이렇게 많이 있는 뒷공간을 좀 때려주는 롱볼을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또 롱볼을 때린다고 해서 선수들이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준비된 좀 정교한 롱볼, 정교한 패스를 통해서 약속된 패스와 두세 번의 패스 연결만으로도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역습 축구를 조금은 단련했더라면 토트넘이 충분히 풀럼을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후방 빌드업 구조, 포스터가 비수마에게 주고 이걸 다시 데이비스에게 준다거나 이거를 인버티드 풀백에게 주고 그러면서 전개되는 빌드업이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풀럼을 전술적으로 전혀 놀라게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케어니가 퇴장당하자마자 5-3-1 대형으로 이렇게 5-3-1 대형으로 테테를 오른쪽 풀백으로 놓고 카스타뉴, 로빈슨을 사이드로 벌려놓고 이 둘이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서 5백으로 상대의 총공세를 지키고 심지어 세세뇽을 투입해서 빠른 선수를 두긴 두대 수비 숫자를 오히려 더 늘리는 형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베르게가 빠른 윌슨과 무니스에게 롱볼을 좀 뿌려주는 형태의 단순화된 그런 전술 변화를 통해서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감독의 다양한 전술 카드. 감독이 경기 중에 다양한 전술을 쓸 수 있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수적 우위 상황에도 그냥 사실은 선수의 자리만 그 자리에 다른 선수를 투입했을 뿐이지 포메이션 변화, 패턴 변화, 어떤 변화도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창의성 없는 축구를 통해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경기력은 전반전은 조금 마무리가
아쉬웠던 면이 있고 손흥민 선수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그런 플레이들,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려고 할 때 패스가 늦게 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토트넘이 확실히 영리한 시야가 넓은 미드필드를 얻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도 크게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토트넘이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움직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 미드필드 영입이 좀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앙 미드필더라면 아무래도 올 시즌을 영입한 그레이와 베리발이 미래 자원이고, 이 선수들이 기존 자원인 비수마와 벤탄쿠르와 비교했을 때 패스가 훨씬 좋고 경기 전체를 보는 시야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메디슨이 물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경기 전체를 조금 축구 도사처럼 읽어내면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선수가 아닌데, 그런 선수 한 명이 있어줘야지, 경기장 위에 감독 같은 선수가 있어줘야만 실질적으로 세부 전술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그 축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축구 지능이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를 이번에도 1월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반등하기는 쉽지가 않다. 콘테 감독 시절에도 저희가 주구장창 그런 에릭센 같은 축구 지능의 브레인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그나마 벤탄쿠르가 와서, 벤탄쿠르가 없을 때보다 나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 벤탄쿠르가 징계로 12월에는 거의 뛰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할 뿐더러 벤탄쿠르조차도 사실은 그 후방에서의 마에스트로 역할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지금 토트넘이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는 체력적인 면들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를 데려와서 손흥민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 후 토크는 여기까지 보고요. 경기 후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서 어떤 또 벌만한 얘기가 있을지,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있을지 살펴보고, 또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에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경기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12월의 첫 번째 경기 기대가 또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원톱 출전이 또 어떤 새로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반짝반짝하는 감독은 아니었구나라는 좀 아쉬움을 느끼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인데요. 이번 달에는 많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들 속에서 토트넘이 어떤 해법을 찾아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도 한준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입중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